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4월의 두 번째 걸음 굉장히 신중하게 떼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 상승으로 나스닥 지수가 플러스 마감에 성공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차익 매물 출회 분위기가 나타났죠. 미국의 경기가 좋아도 생각보다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3월 ISM 제조업 지수 예상은 한 48대가 나올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공개된 수치는 기준선인 50을 웃돈 수치 50대가 나왔습니다.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하는 수치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사라졌다에 시장이 주목하면서 금리는 상승을 했고 달러의 강세를 유발했습니다. 우리 시장 환율에 대한 부담을 안아가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특히 금리 상승은 성장주의 하락을 유도하면서 대표적인 성장주인 바이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 코스닥 지수는 2% 가까운 낙폭, 장중의 낙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지수는 900선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크론과 함께 움직이는 반도체 투톱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요. 0.2%의 강세로 2,753선 지나갑니다. 수급 보실까요? 환율이 사실 부담인데 외국인은 삼성전자 매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체 코스피에서 3,900억 원 순매수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1,000억 원 이상 매도고 개인도 2,500억 원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좀 자리를 옮겨볼까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양매도 나옵니다. 지금 외국인이 2,000억 원 가까이 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요. 개인이 홀로 2,900억 원 사자세 기록 중입니다. 조금 더 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실까요? 외국인들이 지금 어떤 종목을 집중해서 팔고 있을까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탑10 종목 나와 있습니다. 매수 아니고 매도인데 1위가 3,000당 제약입니다. 그동안 1,000당의 분위기를 연출했었는데 오늘은 지옥의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세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 밖에 HLB, 그동안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었던 제약바이오 섹터의 대장주들을 오늘 외국인들이 팔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반도체 차익 매물 출에 나오는데 대부분의 반도체는 AI 반도체 중심이죠. 시스템 반도체 쪽입니다. 그리고 SFA 반도체는 어제 사더니 오늘은 팔자 포지션입니다. 다음 보시죠. 기관이 파는 종목 보시면 1위 마찬가지로 바이오인데 레고캠 바이오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알테오젠, 3,000당 제약, 바이넥스, ST팜. 지금 10위권 안에 한 절반 정도의 종목이 바이오를 향하고 있습니다. 시세에 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당잠사에서 보여드렸던 자료 먼저 보실까요? 계절성이 좀 있는데요. 사실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는 어떠한 일정, 이벤트 있기 바로 직전까지 시세가 좋고 이벤트가 시작되면 세로뉴스로 오히려 매도 포지션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스닥 150 헬스케어 월별 수익률 평균치 가지고 왔고요. 보통은 연말이 좋죠. 11월, 12월이 좋은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매해 1월 바이오의 가장 큰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인데 그 기대감으로 그 전까지 올랐다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되는 1월에는 오히려 소강 상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3월 데이터도 그동안 좀 평균적으로 좋아왔는데요. 그것은 임상학회인 AACR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AACR이 시작되는 그 달에는 마이너스 수익률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이 행사가 있기 때문에 어제부터 사실은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 위주의 세로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로뉴스 플러스 간밤 미국에서 국채금리의 상승에 부담을 안아가면서 성장주들이 밀리며 바이오가 더 크게 하락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알테오젠 8.5% 빠진 현재 구간이고요. 장중의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3,000당 제약은 현재 18%까지 밀립니다. 11만 5천 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바이오 점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시죠. 어제 3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반도체와 조선이 이끌었다라고 한 줄 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품목별로 봤을 때는 반도체, 선박, IT 품목이 좋았고 전기차 판매 부진에 자동차 수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대미 수출은 역대급이었고 안 좋았던 대중 수출도 이번에 플러스 전환이 됐고요. 품목 가운데서는 화장품주 수출도 긍정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 보시죠. 반도체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이 반도체 그 중심에 있는 삼성전자를 다시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 종목에 집중되고 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에 이어서 우선주까지 쓸어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사실은 순매수 탑10의 의외의 종목이 있는데요. HLB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두산 로보틱스. 시장에서 주목은 못 받지만 2차 전지와 자동차도 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관련 종목에 투자 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어떤 종목을 담고 있을까요? 기관 탑10 종목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의 반도체로 쏠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 테스, 하나머티리얼즈, TLB,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캠, 넥스틴. 이런 레거시 반도체와 함께 HLB의 대장주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같이 담고 있죠. 후공정, 장비, 그리고 소재까지 같이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역시나 반도체에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일까요? 자료 옮겨서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10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탑10 종목 나와 있고요. 네. 반도체는 오릅니다만 지금 바이오가 문제죠. 유튜브 채팅창에 텐텐님께서 바이오에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바이오 먼저 가겠습니다. 지금 낙폭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확대되는 국면입니다. 장중 저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바이오 쪽인데 일단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물론 일단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블락데이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박순재 회장님의 이제 부인. 사모님이죠. 부인이 이제 블락데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약간 투심이 조금 꺾였던 흐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알테오젠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은 좀 단기적인 좀 흐름이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뭐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바셀바이오 관련된 개별적인 이슈도 나오면서 좀 시장의 투심이 좀 꺾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셀바이오는 무슨 이슈인가요? 미승인 약물을 이제 그 식약처에 허가 없이 변경 요청을 하지 않고 약물을 썼던 게 이제 그 들통이 나게 되면서 인상 시험을 1.5개월 정도 이제 중단하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이게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개별적인 이슈지 사실 바이오 투심을 꺾을만한 저는 이슈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다들 ACR 이전까지에 대해서는 뭐 차익실현 얘기가 서서히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한번 나오다 보니까 좀 더 강한 흐름이 뭐 삼천당 제약이나 뭐 알테오젠이나 뭐 레오케 바이오나 이런 전반적인 그동안 조금 많이 올라왔던 측면에서 좀 차익실현 좀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박셀바이오 만약에 말씀 주신 게 사실이라면 이거 약사법 위반인데. 네, 맞습니다. 투심이 가뜩이나 지금 세로뉴스 가능성도 있고 간밤 미국에서 뭐 경기 상황이 좋다 보니 금리 상승 분위기라서 바이오 그쵸. 쪽에 좋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박셀바이오 이슈까지 가세를 하는 분위기였군요. 자, 그러면 이런 조정 좀 과하다면 과하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이 조정의 흐름을 어디까지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걸까요? 이제 사실 뭐 제약바이오 물론 어제 새벽에도 뭐 제조업 지수도 굉장히 잘 나오면서 사실 금리가 이제 굉장히 신년물 국채 금리도 올랐고 6월달에 뭐 금리 동결에 대한 이제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도 한 4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약바이오 투신 쪽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알테오젠이나 삼천당 제약이나 사실 대다수의 이번 2월 달부터 쭉 올라왔던 바이오의 상승 흐름은 결국에는 저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니라 결국에는 향후에
그 로열티나 이런 마일스톤 같은 우리 약물에 대한 그 계약권에 대한 이슈들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종의 그것도 펀더멘털리 그렇죠. 볼 수 펀더멘털로 있는데요. 볼 수 있는 네. 측면이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번에 알테오젠이나 특히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빠졌을 때 전 기회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예. 우리가 적어도 2배 이상 올라왔던 측면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뭐 10% 빠져가지고 좀 한다기보다는 분할적인 매수로 만약에 다음 달도 빠지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ASCR 이후에 그 바이오 투심의 차익 실현 부분도 나올 수는 세런 뉴스도 있겠지만은 충분히 저는 이게 중장기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졌을 예. 때 대신에 아무나 그 제약바이오 모든 종목들이 아니라 이런 최근에 트렌드 있던 종목들 위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트렌드 3대장이 나왔죠. 네.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HLB. 네. 이노베이션은 빼야 돼요. 요건 제약이 아니죠. 예. 예, 저도 앞서서 예. 브리핑하다가 요거 아닌데 아차 싶어서 예. 예, HLB 이노베이션 뺄게요. HLB 제약바이오 그룹 네. 이렇게 묻겠습니다. 요 네. 3대장이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은 마일스톤 계약 부분이 공시가 새로 나오면서 기대를 모았던 거고 HLB는 이전 상장 이슈죠. 그쵸, 이거는 완전 이전 상장 다른 이슈도 패시브 있고. 성격이라. 네. 그러면 HLB 빼고 이 두 종목 마일스톤 관련 기대감을 안고 있는 두 종목으로 압축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일단 추가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고 삼청대학은 뭐 미국 계약 건수도 있을 거고 에스페스 관련된 이제 플랫폼 모멘텀 그리고 알테오젠도 향후에 그 관련된 그 향후에 ADC나 이중 항체 쪽에 관련된 뭐 저는 충분히 알트 비포에 대한 모멘텀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 ACR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월달에는 뭐 아까 HLB의 리보세나리 FDA 승인도 남아 있을 거고요. 그 6월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스코 그리고 우리가 유황야인 같은 경우도 물론 8월이 FDA 승인이긴 하지만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6월 달에도 FDA 승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셀트리온,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도 한 6월이나 7월쯤에 유럽 쪽에 출시가 임박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스케줄에 대한 모멘텀이 저는 상반기 내내 제약바이오 쪽의 투신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뭐 이번 주 ASCR이가 바이오 투신이 고점이다, 뭐 팔자라는 의미보다는 결국은 저는 이 기회를 삼고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기술적 분석을 보느냐, 수주 공시 내용을 따져서 펀더멘털에 반영을 시키느냐, 그리고 뭐 패시브 자금 같은 네. 이 수급의 유입이 있느냐, 뭐 거래량을 수반한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슈나 모멘텀 혹은 서사가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투자 포인트가 완전히 갈리거든요. 그쵸. 유튜브 채팅창에 이제 차트를 보시는 분인가 봐요. 네. 지금 차트상 알테오젠 21선 이탈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그럼 기술적 분석상 이제 과하게 빠진 거죠. 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의견은 어떠세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알테오젠도 이번 예. MSCI 편입에 대한 이슈도 있는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적어도 5월달에 이제 발표를 한다라면은 적어도 한두 달간은 만약에 빠졌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강하게 지지를 해줄 수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빠졌으면 애초에 이제 주가는 세로로 좀 빠진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예. 사실 이미 뭐 키트로다 SC에 관련된 향후에 로열티 지급에 대한 밸류가 물론 예. 이 가격대가 20에서 30만 원 사이에 분분하겠지만 왜냐하면 로열티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3% 잡냐, 5% 잡냐에 따라 뭐 시가가 다르겠지만은 예. 결국에 추후에 ADC, 뭐 다이치 산케어와 같은 화이자나 이게 알테오젠인데 추가적인 계약도 뭐 이런 암시적인 측면도 저는 전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밸류는 저 윗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과연 이 외국인의 예. 수급 자체가 크게 뒤바뀌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추후에 이런 밸류를 측정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저는 지지를 해준다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알테오젠은 아직까지는 바이오의 가장 우리나라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저는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예. 그 이후로 삼천단제 또 추가적인 계약건이 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좀 제약바이오는 특히 이번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바세바이오 이런 종목들 말고 그 예. 대형 제약사들 위주로 자금 조달 이슈가 그런 노출이 안 된 섹터들 같은 경우는 예. 좀 이번에 기회로 조금 지지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아하.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분석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에게 맞는 분석을 취합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있고 테마 사이클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마일스톤과 시장에 대한 평가들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 더 분석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더 네. 볼게요. 오리온. 네. 전사명 레고 캠바이오. 그쵸. 제약기업 리가 캠바이오 네. 사이언스 인수. 대금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동안 주가 못 갔었는데 네. 대금 완료를 한 모양이에요. 네. 인수가 끝났다라는 그런 보도. 네. 자, 그럼 오리온을 제약바이오로 봐야 되는 걸까요? 이제는 뭐 그렇게라도 좀 봐야 되긴 하겠죠. 어떻게 예. 보면 저는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리가켄 바이오 예. 사이언스죠. 이제 이름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뭐 향후에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제 예. ADC 쪽으로는 굉장히 주목을 계속 받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번 AACR에서도 뭐 추가 기술 이전이 될 기대감도 남아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만큼 요즘에 가장 핫한 트렌드가 ADC랑 이중항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물 접합제에 대한 수요가 계속 꾸준히 남아 있는 측면이고 이런 사실 임상 시험을 물론 리고켄 바이오사이언스도 이런 자금이 굉장히 좀 이제는 좀 여유가 있겠죠. 이제 기술 이전하고 마일스톤 받고 계약금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임상 파이프라인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은 향후에 오리온의 등에 업고 그런 자금에 대한 이슈로 임상에 대한 진행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예. 향후에 좀 이런 거는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라고 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시겠어요? 저는 매수를 하시겠어요? 만약에 바이오를 5개를 사야 된다고 네. 하게 되면은 알테오제, 삼천당제약,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하나가 비네요. 유한양행. 유한양행. 예. 유한양행이요? 유한양행의 투자 포인트는 뭔가요? 결국 렉나자 이슈가 아까 6월달에 원래 8월이지만 6월달에 이것도 만약에 FDA 승인이 떨어지면 4월 이게 4분기에 우리가 알테오젠이 2028년도에 처음 이제 로열티를 받지만은 예. 우리나라 최초로 로열티 받는 회사가 유황야행과 오스코텍이 됩니다. 만약에 렉나자가 FDA 승인이 되면 4분기에 로열티를 받는 첫 회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런 점에서 예. 유황야행이 전 충분히 주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괜찮게 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종목 꼽은 걸 보니까 바이오텍 기업에 네.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바이오 대장이라고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쌈바 좀 서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도 셀트리온 포함해가지고. 셀트리온은 다음 주에 저도 이제 탐방을 가게 되겠는데 조금 더 이거는 좀 보겠죠. 물론 예, 바이오 예. 시밀러의 성장성은 물론 사실 향후에 사실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약과 인하를 통해서 사실 마진 자체가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사실 셀트리온은 유럽도 그렇고 북미 쪽을 이제 진출하면서 그 영역의 확대화와 추후에 서정진 회장의 M&A에 대한 이슈 이런 측면에 좀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 매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CDMO 관련 사업에서 물론 매출 성장은 좋긴 하겠지만은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에 바이오 생물 보안법 이런 이슈도 주목이 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그 매력을 아직까지 제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삼성전자 치고 갈 때는 반도체만 해야 합니다. 좋은 물에서 놀아야 된다 이런 글 올려주고 계신데 그럼 좋습니다. 바로 네. 반도체 가볼까요? 삼성전자 8만전자 안착을 하면서 이제는 9만전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반도체의 훈풍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우리가 2020년 12월에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거의 예. 9만 5천 원까지 단기적으로 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왔었죠. 전 충분히 그런 흐름이 이번에도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바이오 수급을 다 땡겨왔다고 해도 제 가을이 네. 아닐 정도는 3% 이상 아까 갔는데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 저도 어제 5% 오르면서 삼성전자도 저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확실히 요즘에 물론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사실 이게 굉장히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제 사야 되나? 나는 이제 지난주는 팔아야 되나 입장이었는데 사야 되나 하는 이제 추격적인 매수의 모멘텀이 좀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예. 2분기 실적에 대한 흐름은 이제는 시장에서는 이미 다 노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삼성전자가 어떠한 코멘트를 할 거냐.
뭐 랜드 회복이 얼마만큼 회복이 됐고 그리고 이게 재고 부분이나 향후에 감산에 대한 중단 이슈 그리고 향후에 캐페스 투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M&A까지 네. 여기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4분기 때 출하량이 굉장히 많아왔던 부분들이 가격이 굉장히 반등하게 되면서 1분기 때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측면이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는 2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까지 반도체 영업이익이 흑자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조도 넘을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요? 그만큼 외국인이 그 최근에 한 4조 이상 예. 그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8일, 9일 사이에 이렇게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예. 오늘 끝나고 나면 아마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은 생각보다 10만 원,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저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드는 궁금증. 네. 반도체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고 예. 바이오는 좋은 종목으로 그렇죠. 고른다면 흔들릴 때 기회라고 보셨습니다. 네. 자, 만약에 부모님께서 네. 오늘 딱 5천만 원 주면서 이거 오늘 안에 사야 된다라고 하면 네. 어떤 종목 사시겠어요? 저는 한두 종목만. 네 유황영행과 알티오젠 사겠습니다. 그 한 종목만 한다면? 유황영행. 유한양행이요? 네. 오, 잠깐만요. 그 바이오 오늘은 바이오가 매수의 기회라고. 그러니까 보시는 저는 거예요? 이제 빠졌으니까 따라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뭐 이거는 반도체는 네. 외국인의 이미 힘이니까. 주도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시간상 그러면 네. 단답형으로 반도체 탑픽은 무엇인지만 듣고 이제 아쉬우니까 이거 네. 넘어가면 그것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도체의 답픽은 삼성전자로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요. 지금요? 그러면 잠깐만 상단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목표가 어디까지 설정하고 뭐 계세요? 오늘 뭐 12만 원 그 목표가도 나왔는데 딱 10만 원까지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10만 전자는 단기적이요. 네, 4월 안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안에 10만 원 간다. 자, 이거 영상 지금 자료 남습니다. 예, 4월 안에 10만 원 가는지 한번 보고 예, 리뷰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